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을 하면 우리나라 수출이 약 448억 달러, 그러니까 63조 원 정도 감소하는 거고, 반도체, 자동차, 뭐 배터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는데 이런 것들에 관세 적용이 되면 경제가 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고, 뭐 사실 우리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당장 자동차도 미국에서 생산하는 차에 비해서 비싸질 거 아니에요. 서강대 이윤수 교수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뭐 관세 얘기들이 막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최근에는 또 관세를 뭐 살짝 완화해 준다고 하니까 또 갑자기 나스닥 치고 막 테슬라 막 10% 넘게 올라가고 막 이러면서 역시 테슬라 하면서 사람들이 또 막 그러고 있거든요. 도대체 이 관세 정책이 뭔지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지금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뭐 어떤 거라고 봐야 될까요? 가장 쉽게 얘기를 하면은 좀 무역 보복 같아요. 국가별로 이제 차별적으로 매기는 게 대표적인 건데요. 캐나다, 멕시코에다가 이제 뭐 너희 멕시코에서 생산하지 말고 미국으로 와서 해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도 관세를 되게 많이 매기죠. 그러니까 미국이 무역 적자가 심한 나라를 중심으로 이제 일종의 보복 관세를 매기는 건데, 이를 통해서 이제 정치 외교적으로 압박을 넣는 겁니다. 이민이랑 마약도 되게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캐나다랑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이게 펜타닐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그 마약이 되게 심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샌프란시스코 같은 데 가면은 그 마약하고 이게 좀비처럼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옛날에 그 뭐 미국 뉴욕의 할렘이 사람들이 못 가는 거리가 됐을 정도로 슬럼화 됐었을 때랑 굉장히 비슷할 정도로 이 마약 문제가 심각한데, 니네들 이거 해결 안 하면, 그리고 불법 이민으로 이제 미국의 노동자들 들어오는 거 해결 안 하면 관세를 매길 테니까 그 전에 니네들이 알아서 해결해라는 식으로 정치 외교적으로 이제 압박을 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상품별로도 이제 관세를 매깁니다. 이게 철강이랑 알루미늄은 벌써 25% 관세를 이제 시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4월 2일부터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4월 2일이 이게 그때 뭐 많은 정책이 결정이 될 겁니다. 근데 이때 관세를 매길 때 아마 우리가 주의 깊게 이렇게 봐야 되는 게, 아까 보복 관세 말씀을 드렸는데 그 더티 15라고 지저분한 뭐 더러운 15개 국가라고 해서 이게 정확하게 어떤 나라인지는 얘기 안 했어요. 근데 미국하고 지속적으로 무역 불균형, 우리가 적자를 되게 많이 내고 있는 나라들을 너희들 조심해 이거거든요. 우리나라도 그 중에 하나 아닌가요? 우리나라가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얘기는 안 했는데 미국이 적자를 많이 보고 있는 나라를 쭉 얘기를 했어요. 그중에 우리나라가 한 7번쯤 됩니다. 이게 뭐 캐나다, 중국, 뭐 베트남도 들어가고요. EU 들어가는데 우리나라가 한 7번쯤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당연히 들어간다고 보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근데 이게 좀 왔다 갔다 하는 게 방금 말씀하셨더니 좀 풀어줄 거야. 좀 풀어준다고 얘기하니까 확 올랐는데, 이게 처음에 저희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 당연히 첫날 관세를 막 세게 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걸 안 하면서 또 사람들이 괜찮았거든요. 그러면서 나왔던 얘기가, 야, 이거 트럼프가 앞으로 이거 협상할 때 쓰지, 전략적으로 카드로 활용하지 실제로 안 할 수도 있어라는 예측이 나왔는데, 그 예측을 깨버리고 막 정책이 막 새로 나오죠. 그러다가 이제 4월 2일 날 너희 미국이 해방되는 날이 올 거라고 이제 엄포를 놨는데, 근데 그런 거에서 이제 얘기를 통해서 4월 2일까지 다른 나라들이 우리가 알아서 관세를 좀 뭐 이렇게 우리는 좀 낮춘다거나,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니네가 원하는 게 뭐야,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 할게 하는 식으로 물밑에서 뭐 좀 협상을 좀 하니까 협상을 하고 이런 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관세로 올리겠다는 협박을 하고 있지만, 이거를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블러핑 같이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블러핑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진짜 그럴 것 같이 믿게, 실제로 관세 정책이 하나씩 내놓잖아요. 굉장히 불확실성은 굉장히 커집니다. 근데 이게 트럼프가 얘기하는 게 되게 재밌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자동차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진짜 빨리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요. 반도체는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은 이거 우리 계획에 있어.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말을 다르게 하면서 이게 곧 일어날 것처럼 좀 불안하게 만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게 우리가 좀 브레이크를 뭐 좀 봐줄 수도 있고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떤 나라는 좀 봐줄 수도 있고, 심지어 니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더 나이스하게 해줄 수가 있어라는 표현을 하면서 이게 협상의 여지를 좀 남겨놓는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비즈니스를 하는 비즈니스맨답게 관세를 굉장히 위협적으로 내놓으면서 얻을 거를 챙기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미국에서 투자도 되게 많이 유치했고요. 네. 소프트뱅크도 뭐 굉장히 큰 대규모 투자를 뭐 AI 관련된 거를 오픈 AI랑 한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세 정책이 이렇게 나오니까 특히 철강 25%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다음에 자동차 관세가 아마 4월 2일 날 이제 나오거나 할 가능성이 있는데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3월 24일인가요? 그때 뭐 투자한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기로로 철강을 생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철강에 관세가 25% 붙으면 미국에서 생산한 현대자동차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걸 선제적으로 이거를 미국에다가 투자를 한다고 해서 어느 정도 좀 4월 2일 날이 되기 전에 이런 거를 함으로 인해서 좀 유예를 받는 측면이 있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트럼프가 의도한 바가 있겠죠. 결국은 내가 관세를 올리니까 미국 와서 생산하는 게 늘어나지 않겠냐. 니네들 관세 안 내려면은 미국에 와서 생산해라는 식으로 결국은 미국 제조업 일자리를 올리는 게 목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나름 이 전략을 가지고 지금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어떤 신문 기사에서는 그 날짜별로 트럼프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쫙 뽑았더라고요. 굉장히 그때는 예측을 못했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은 굉장히 전략적으로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 언제 관세 정책 내놓을 거야라고 기한을 주잖아요. 네. 그 동안에 이제 또 협상을 하고 이런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결국에 이 임기 초부터 관세 이야기를 한 거는 결국에 무역 불균형으로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 나라들한테 좀 카드를 몇 가지 좀 받아내서 이득을 본 이후에는 좀 그런 관세 얘기를 좀 낮추고 그렇게 하기 위한 어찌 보면 약간 먼저 좀 사전 선제 공격 같은 개념이다. 그러면 이걸로 뭐 물가가 엄청 올라가고 앞으로 뭐 진짜 인플레가 다시 발생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약간 조금 과도한 해석 정도라고 봐야 될까요? 물가는 올라갈 거예요. 아까 어쩔 수 없이. 말씀드렸듯이 이게 관세가 올라가면은 사실은 물가가 올라가는 거는 사실 피하기 어려울 거고요. 네. 그게 트럼프는 이 관세를 통해서 세금을 걷겠다라고 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올리는 효과는 있겠지만 뭐 감세하고 그러면 그게 감세 효과만큼 관세로 세금을 거둘 수 있을까는 사실 잘 모르는 거고 사실 그 와중에 물가가 오르면 저소득층은 좀 힘들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말은 일자리를 늘린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이게 제조업 일자리가 얼마만큼 늘어날지는 사실 뭐 효과가 좀 미미할 수밖에 없다라는 연구들이 좀 있고요. 반면에 물가가 오르면 저소득층은 좀 힘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미국에서 그렇게까지 인기 있게 받아들여지지는 않고 있어요. 그게 실제로 지금 불안하니까 투자도 안 하고 경제가 좀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징조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투표를 할 때 인플레를 잡아달라, 경제 살려달라고 하면서 뽑은 그 지지층들이 많고 트럼프가 그걸 모르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략적으로 이런 걸 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그 트럼프가 이 지지층들이 원하는 대로 경제 성장과 물가 안정을 이 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게 상당히 어려운 길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어려워요. 그리고 이게 되게 실질적으로 지지층한테 도움이 되기가 힘든 게 일기 트럼프 때 사실 우리가 겪었던 일인데요. 일단은 이게 저소득층이 올 거고 그 다음에 자동차 일자리가 몇 개는 좀 생기긴 하겠죠. 멕시코에 있는 공장이 뭐 사실 들어가면 좀 생기기는 할 겁니다. 근데 예, 아까 보복 관세 말씀드렸는데 다른 나라들은 또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올렸을 때 중국 애들이 한 게 뭐냐면 미국이 중국에다 주로 하는 수출품이 농산품이에요. 농산품 관세를 매기죠. 근데 농산품 관세를 매기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중국에 제조한 거는 이제 뭐 베트남을 이제 조금 더 거치고 중국 애들이 우리나라에서 생산 되게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를 거치면서 결국은 미국에다 수출이 되는 게 있는데 우회 수출을 또 하는군요. 우회 수출을 하는데 농산품은 얘기가 달라요. 예를 들면 뭐 중국 거는 좀 기다렸다가 나중에 다른 나라나 미국에 좀 수출하면 되는데 농산품은 그때 수출 못하면은 수출을 못하죠. 썩어 버리니까요. 그래서 그 미국의 농민들이 농업이 그때 타격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 타격을 받은 농민들이 사실상 트럼프 지지층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너 트럼프 이렇게 나올 거야? 우리는 관세를 매기는데 니네 지지층이
타격을 받게 할 거야라고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그런 걸 알면 트럼프를 찍지 않아야 되는데 네.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요. 물론 이렇게 그 디테일하게 이게 오히려 우리가 보복을 받으면 트럼프 뽑으면 더 어려울 수도 있어라는 걸 모를 수도 있고 네. 뭐또 다른 정치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트럼프의 정책이 정말 그 지지층한테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이런 정책이 어쨌든 지금 약간의 뭐 방향성이나 이런 것도 좀 느껴지는 이 와중에 우리나라한테는 뭐 좀 안 좋다, 좋다, 아니면 뭐 복합적이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우리나라는 어렵죠. 사실 우리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당장 자동차도 대미 수출 비중이 꽤 높습니다. 아마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3분의 1이 넘는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이게 미국에서 생산하는 차에 비해서 비싸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나라 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생산하는 품목도 있지만 완성차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거는 당연히 타격을 받을 거고 그래서 이제 경제 성장률을 최근에 낮춘 가장 큰 이유도 트럼프 정책이 관세도 좀 영향이 클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GDP 성장률이 좀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고요. 이게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을 하면 우리나라 수출이 약 448억 달러, 그러니까 약 63조 원 정도 감소하는 거고 실질 GDP가 그러면 마이너스 0.6에서 0.24포인트 정도 엄청나네요. 엄청나죠. 그게 감소한다는 그 보고서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반도체, 자동차, 뭐 배터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네. 아직 얘기가 없는데 이런 것들에 관세 적용이 되면 뭐 우리나라 수출에 영향을 받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수출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이런 식으로 전 세계적으로 무역이 감소하게 되면은 또 간접적인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경제가 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고 뭐 최근에 한은이나 OECD가 우리나라 성장률을 낮춘 배경에는 이런 수출 감소 효과도 이제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네. 그러면 최악의 상황은 미국은 잘 해보려고 하지만 잘 안 되고 전 세계적으로도 경제가 또 전반적인 또 침체가 되고 이런 전략을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하고 있다. 잘 해야 되겠지만 잘못하면 이래저래 다 같이 힘들어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네요. 아, 예, 그렇죠. 야, 그래서 뭐 미국이 망해가고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실제로 뭐 정책이 굉장히 반민주적이고 뭐 경제 정책도 이게 뭐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비관적인 얘기들이 좀 더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